안녕하세요. 건강궁금TV의 닥터 토마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의학 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16세기 허준 선생님이 동의보감에서 하신 말씀을 아시나요?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면 있던 병도 저절로 좋아진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40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선시대 세조 때 간행된 8이론이라는 책에서는 의사를 8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마음을 잘 다스려 병을 치유하는 심의, 마음 심자의 의사의 자, 심의를 1등급 의사로 여겼어요. 약을 쓰고 침을 놓고 수술을 하는 의사들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를 가장 높게 본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심의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심의의 마음가짐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환자를 치료했을까요? 그리고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접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심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심의는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여 환자의 기치를 안정시켜 병을 낫게 하는 의원입니다. 단순히 약물이나 물리적 치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개선하여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고였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의학에서도 이제야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분야가 주목받고 있거든요.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미 400년 전에 이런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심의의 마음가짐은 어떠했을까요? 먼저 무엇보다 환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자비심이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삶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환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경제적 상황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습니다. 또한 심의는 자신의 마음 상태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의사 자신이 마음의 평정을 잃으면 환자에게 좋은 기운을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수양과 명상, 독서를 통해 자신의 정신을 맑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심의는 또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까지도 읽어내는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환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 심의의 치료 사례를 들어볼까요? 조선시대 문헌에 기록된 한 사례입니다. 어떤 양반이 원인 불명의 복통으로 여러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심의가 그 환자를 만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양반은 아들의 과거 시험 실패로 인한 깊은 실망과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심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의 성공과 실패는 하늘의 뜻이기도 하거니와 진정한 성공은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드님은 비록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효성스럽고 학문에 정진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환자의 마음속 매듭을 풀어주었더니 복통이 신기하게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부인병으로 고생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여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어요. 심의가 자세히 살펴보니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심의는 그 여성에게 시어머니를 이해하는 방법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시어머니와도 대화하여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족 관계가 개선되면서 병도 자연스럽게 나았다고 해요. 이런 치료법을 보면 심의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회적 관계까지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의의 영적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심의는 자신을 도구로 여겼습니다. 자신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과 환자의 자연 치유력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오히려 더 큰 치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심의는 환자를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보았어요.
환자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그 사람이 가진 내재적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환자에게 안정감과 자신감을 주었어요. 시민은 또한 끊임없는 학습과 성찰을 중요시했습니다. 의학 서적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철학, 문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았어요. 이런 폭넓은 지식이 환자와의 대화에서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시민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도 알았어요.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의원에게 의뢰하거나 여러 의견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의로부터 치료받는 환자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했을까요? 먼저 의사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의심이나 불신이 있으면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사의 진정성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는 또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했어요. 몸의 증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민까지도 숨김없이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고 있던 마음속 깊은 상처나 두려움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환자는 능동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야 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고 마음가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어요.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조선시대 심의의 접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현대 연구들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어요. 우선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이는 허준 선생이 말씀하신 마음이 산란하면 병이 생긴다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한 연구도 심의의 치료법을 뒷받침해요.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치료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때 실제로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되고 치유 과정이 촉진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심리치료학에서도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치료사와 환자 간의 신뢰, 공감, 이해가 치료 효과의 30에서 40%를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심의가 환자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또한 현대의 환자 중심 치료 (patient-centered care) 개념도 심의의 접근과 매우 유사합니다. 환자를 질병의 집합체가 아니라 전인적 존재로 보고 환자의 가치관, 선호도, 사회적 배경 등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죠. 마음챙김 명상이나 인지행동 치료 같은 현대적 치료법들도 결국 심의가 추구했던 마음 다스리기와 본질적으로 같은 접근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거든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서사의학 Narrative Medicine이라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는 환자의 질병 경험을 이야기로 들어주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는 치료법인데 이것도 심의가 환자의 삶의 맥락을 중요시했던 것과 일맥상통해요. 심의의 치료 원리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첫째, 전인적 접근입니다.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환자를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바라보는 거예요. 둘째, 관계 중심 치료입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치료적 관계 자체가 치유의 도구가 되는 거죠. 셋째, 자연 치유력의 활성화입니다. 외부에서 억지로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보다는 환자가 가진 내재적 치유 능력을 깨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넷째, 예방 중심적 사고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중요시해요. 다섯째, 개별화된 치료입니다. 똑같은 증상이라도 환자마다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섯째, 환자의 주체성 존중입니다. 환자를 수동적 치료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참여자로 본다는 거예요. 현대 의학에서 심의적 접근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통합의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서양의학적 치료와 함께 심리치료, 명상, 요가 등을 병행하는 것이죠. 암 치료에서도 심의적 접근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항암 치료와 함께 환자의 정신적 지지, 스트레스 관리, 삶의 의미 찾기 등을 도와주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정신건강 분야에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치료에서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행동 치료, 마음 챙김 치료 등이 표준 치료로 인정받고 있어요. 만성질환 관리에서도 심리적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환자의 생활 습관과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때 환자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심의의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환자 입장에서는 먼저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신체 증상이 있을 때 단순히 그 부위만 보지 말고 최근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감정 상태도 함께 점검해 보세요. 의료진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의사를 단순히 처방을 내리는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건강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여기세요. 자신의 증상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 생활 환경, 고민 등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또한 치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약만 먹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 사고 등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의료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먼저 환자를 질병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시선이 중요해요. 진료 시간이 짧더라도 환자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고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환자의 전체적인 생활 맥락을 파악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단순히 증상만 묻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스트레스 상황이나 가족 관계, 직장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해주세요. 별거 아니다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심의의 지혜는 현대 의학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어요. 현대 의학이 진단과 치료 기술은 크게 발전했지만 때로는 환자를 기계나 부품처럼 다루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의의 관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심의의 미병치료 개념이 매우 중요해요. 병이 생기기 전에 마음과 몸의 균형을 맞춰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죠. 고령화 사회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때도 심의적 접근이 필요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환자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정신건강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심의의 지혜는 더욱 소중합니다. 단순히 약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마음의 치유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마지막으로, 심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병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몸이 함께 만들어내는 현상이고, 따라서 치유도 마음과 몸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이런 지혜가 오늘날 현대의 과학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는 우리 전통의학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해요. 앞으로 의학이 더욱 발전하면서 첨단 기술과 전통 지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의학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조상들의 심의 정신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신호뿐만 아니라 마음의 신호에도 귀 기울이시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치유의 힘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는 심의의 마음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자신과 타인,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진정한 건강을 위해 우리 모두 심의의 지혜를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건강궁금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건강을 바라보는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의학 정보를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웰빙을 추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진정한 건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